현직 첫 내란죄 탄핵, 야당에선 탄핵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 저희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여당에선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라며 탄핵을 막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여당이 탄핵에 동의하지 않으면 야당 인원만으로는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6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이렇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 위법 비상계엄이다. 그리고 주된 내용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지적을 야당에선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또 계엄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상식을 가진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비상계엄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엄은 또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단단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싸웁시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습니다. 이 쿠데타를 이겨낸 것은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또 계엄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탄핵을 막겠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한 거는 경고성 있는 의미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엄이 그렇게 경고성일 수는 없죠. 계엄을 그렇게 했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해야 된다고 최고위원회가 결정했던 것이고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총리님과 비서실장께 제가 전달드렸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되게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하나하나 답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대통령의 임기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뜻이 모아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맞나요? 그럼 보도가 수정됐을 겁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조금 전 탄핵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서 내일 사이에 아마 이 탄핵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탄핵에 필요한 여당의 숫자는 8표. 한동훈 대표는 이거 맞겠다는 입장이에요. 당론으로 보여요. 민주당에서는 다 모아도 8명이 부족한 상황. 200명이 넘어야 탄핵안이 통과가 되고 헌재가 판단하게 되는 건데 요 통과의 문턱. 야당이 다 모여도 8표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당대표와 한동훈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모두 다 탄핵은 막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안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탄핵 3분의 2, 제적 3분의 2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실적 이야기만 해보면요. 보수 진영 전체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이라는 게 된다면 헌정 질서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이번 비상계엄도 헌정 질서 중단했지만 코미디로 끝났고요. 저는 코미디였다고 봅니다. 일종의. 그런데 이제 이건 그거와 차원이 다른 헌정 질서의 중단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의 정치적 생명을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보수 진영 내에서 탄핵이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는 걸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석이 중요한데 지금 8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속된 말해서 이른바 친한계의 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친한계 의원들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저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탄핵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이 쉽게 따라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이탈표가 8표 나오기 쉽지 그리고 않다. 이제 지금 국민의힘당은 면밀히 말하면 영남당입니다. 영남 출신들은 탄핵이 돼서 정권이 만약에 민주당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국회의원들이 온갖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걸 영남 지역을 지역구로 들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쉽게 판단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책임론을 가장 강한 단어를 써가면서 공격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마저도 대통령 책임을 져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하지만 탄핵은 안 된다. 이건 물러나야 된다는 거 탄핵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건 헌정 질서의 붕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현재 보수 진영 또는 뭐 국민의힘당 내부의 분위기로 본다면은 뭐 한두 명 이탈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탄핵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제 탄핵이라는 게 탄핵의 요건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어찌됐든 그러나 탄핵을 할 때는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이익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마 헌재에서도 그걸 분명히 고려를 할 겁니다. 탄핵의 사유되나 현재 헌정 질서 중단을 말하면 국익과의 관련성을 고민할 겁니다. 그렇군요.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더더욱이나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제 탄핵 부분은 그렇고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이른바 해프닝 저는 황당한 일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살아있다는 걸 느낀 게 자,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은 본인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전 잘못된 권한이 행사했다고 봅니다만 헌법이 부과된 이른바 비상대권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전체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질서, 정치 시스템 하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준 것이죠. 예. 그건 천만다행이고 그나마 대한민국이 그런 대통령 업한으로 말미암은 이상한 사태에 대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복원력을 살려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또 탄핵한다는 건 다른 국면이다. 다른 국면인 거죠. 그래서 예. 그 국면에 대해서는 탄핵이 과연 옳은 것인가, 탄핵을 통한 헌정 질서 중단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8명의 이탈표, 한동훈 대표는 당론으로 탄핵을 막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도 이번 탄핵에 동참하는 분위기죠. 이준석 의원은 이미 여당 내의 6명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탄핵안 발의나 이런 것에 저희가 동참하겠다라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회 경내나 이런 것이 아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선제적인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핵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 5-6명의 의원들이 이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저한테 이제 소통했는데 상당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격앙된 분위기가 있다.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국힘 6명 의원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이 대표가 밝혔는데 이게 소통하는 것과 6명이 탄핵을 하겠다라고 당론을 어기고 동참하겠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김광선 변호사님, 이제 탄핵안이 발의됐으면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탄핵 표결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몇 시간 안에 표결이 돼야 되죠? 72시간 72시간 내에 표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8명이 부족한 상황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아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탄핵이 이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마자 이렇게 가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봐요. 일단 비상계엄 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약간 실체의 진실을 좀 밝힌 다음에 비상계엄의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성을 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탄핵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탄핵을 해보는 게 맞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것이고 대한민국 권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권은 이재명 대표에 간다는 의견이 아주 다수잖아요. 압도적 다수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 뭐가 있죠? 엄청난 사법 리스크가 있고 이미 피선거권이 10년 이상 박탈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헌정질서가 중단이 되고 대선이 치러진다고 한다면 과연 앞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또 재판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정권이 가는 게 맞느냐는 거죠. 그럼 헌정질서 중단이 탄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또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헌정 중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불행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뭐 국민들의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은 섰다고 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의 결과를 보고 대선 결과에서 대법원 결과요. 대법원 결과를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또 다른 결론이 나오고 유죄가 나오고 확정이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실형이 선고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엄청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탄핵 사유는 되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부를 통해서 이제 이 검증이 국민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법부를 통해서 검증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로 하야할지 탄핵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예. 단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 사유가 발생한 사유가 있는 대통령을 임기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느냐? 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힘을 빼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또 이제 그런 게 필요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의힘 탈당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은 적어도 탈당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거고. 탈당은 받아야 된다. 그건 자기를 위해서 받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네. 탄핵당이 싫으면 탈당을 받아야 하고. 자, 잠시만요.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싫으면 탈당은 받아야 된다. 그렇죠. 탈당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데. 근데 앞서 대통령이 탈당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가 탈당하면 대통령과 영부인 의혹을 보호해줄 당내 친윤들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이라고 하시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보호 이제는 받을 타이밍이 지났어요. 그건 그 생각이고 네. 보호받을 타이밍은 지났다. 그렇죠. 만약에 보호받고 싶으면 자신이 잘했어야 하는 거죠. 변호와 쇄신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국정과 관련된 부분을 다 막았어야 하는데 이미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탈당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러면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을 탈당하려고 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해야 하지만 대통령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같이 봐서 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저건 대표가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그건 제명의 수순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탈당이냐 제명이냐 탄핵이냐 세 가지 중에서 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는 탈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어제 여당의 비공개 의총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 그리고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과 관련된 토론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친윤계, 단순히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닌 멸문지화다. 탄핵에 반대. 친한계에서도 두 번 탄핵되면 20-30년간 볼모지가 될 것이다 라며 여당에서는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 라며 총의를 모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자라는 것을 두고 친윤계, 친한계 사이에 상당한 어떤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 뉴스 속보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탈당 요구는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거듭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앞서 많은 패널들은 대통령이 탈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제명할 수도 있다라는 대표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제명을 추진하면 제명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패널들의 개인적인 전망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앞서 야당의 어떤 주장과 가운데서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은 언론들에서 이런저런 취재가 나왔습니다. 일단 내란죄가 뭔지부터 좀 함께 살펴보시죠. 내란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를 내란죄로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처벌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국회 기능을 방해할 목적으로의 계엄군을 투입은 내란죄 요건에 충족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계엄군의 인원은 국회를 무력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정치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내란을 획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국회 정치 활동을 그만 포고령을 내린 것은 내란죄가 가능하다라는 법조계에 엇갈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탄핵 표결이 곧 이루어집니다. 김정은 의원님, 네. 앞서 이제 두 분은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탄핵 표결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헌재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 내놨어요.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난번에 4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마는 향후에 어찌 될지는 또 굉장히 전망하기 어려워요. 그 4표 이탈하는 것도 과연 가능할까 예측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탄핵 관련한 것도 가결될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조용히 투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권은 뭐 상상할 수 있는 상상 못할 일까지 다 해버리는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절대는 절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절대는 절대 없다. 네. 앞서 이대명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에서 상황이 정비되면 계엄을 또 시도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실제 이런 우려도 야당 내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딱 잡아 뗐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그 정 대변인은 우리 머릿속에는 계엄이라는 글자가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 머릿속에 계엄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대변인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확 계엄해버릴까 이런 얘기를 수시로 했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됐다니까요. 중앙일보에. 그러니까 입에 그냥 항상 그 계엄을 달고 살았는데 그냥 해버린 거죠. 대통령이 그냥 홧김에 계엄. 이렇게 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뭔가가 안 됐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두 번째 계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을 직무정지로 묶어놔야 된다라는 게 야당이 서두르는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 했는데 11월 15일 날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또 연장돼서 지금도 구속 기소가 된 셈인데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가결된다고 하면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 스스로 위헌과 불법을 저질러서 탄핵의 늪에 스스로 들어가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쩌면 가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 한 표 던집니다. 네, 예상이 엇갈리고 있고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